다음은 금속 나트륨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족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 대한 문제예요. 실험 과정 가나다를 보면 가에서는 나트륨을 올려놓고 칼로 자른 후 단면의 변화를 본다고 했어요.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물 또는 산소와의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산소와 만났을 때 금속과 산소가 반응하면서 순수한 알칼리 금속에서 화합물로 변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광택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칼로 자르게 되면 광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실험 과정 나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좁쌀 크기의 나트륨 조각을 넣고 물과 반응하는 모습을 관찰한다. 물에 넣게 되면 이 알칼리 금속은 빠르게 반응하면서 기체를 발생시키는데 이때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기체이고 알칼리 금속이 물에 녹으면 알칼리성, 즉 염기성 수용액이 됩니다. 나트륨이 물에 녹아서 염기성 용액을 만들고 수소기체를 만드는 과정을 화학식으로 써보게 되면 이 나트륨이 두 분자의 물과 반응하여 NaOH가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소기체는 기포로서 날아가게 되고 이 NaOH 즉 수산화 나트륨은 물에 녹았을 때는 나트륨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되기 때문에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산염기 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배워요. 다음 실험 과정 다음 나의 수용액에 페놀프탈렌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색 변화를 관찰한다. 페놀프탈렌 용액은 중성이나 산성일 때는 무색 투명하지만 염기성 용액과 만나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트륨이 물에 녹아서 그 용액을 알칼리성, 염기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용액의 색깔은 붉은색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럼 볼게요. 기억. 가에서 나트륨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한다. 맞죠? 은백색의 광택이 곧 사라진다는 얘기는 순수한 나트륨이 산소와 반응해서 화합물이 된다는 의미예요. 다음 니은. 나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나트륨 조각이 물과 반응하여 기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기포는 수소기체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디귿.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네, 맞았죠. 나트륨이 물에 녹아서 알칼리 수용액, 즉 염기성 용액을 만들기 때문에 염기성 용액과 만나서 붉은색을 띠는 지시약인 페놀프탈렌을 넣게 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은 금속 리튬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험 과정 가. 비커에 물을 넣고 페놀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린 다음에 리튬 조각을 넣고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었을 경우 염기성 용액이 됩니다. 페놀프탈렌은 염기성 용액과 만나서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그것을 관찰하는 실험이에요. 실험 결과 리튬 조각이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하였고 수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이 과정을 화학식으로 살펴보면요. 이 리튬이 두 분자의 물과 만나서 ELiOH가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화학식을 쓸 수 있습니다. 기억 볼게요. 나에서 리튬은 산화된다. 산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학 반응에서 물질이 산소를 얻거나 또는 전자를 잃었을 때를 산화라고 합니다. 그럼 리튬 금속이 물과 반응하여 LiOH, 즉 물에 녹았을 때 양이온이 되는 과정에서는 리튬 금속이 전자를 하나 잃어서 양이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었으므로 산화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산화 환원 단원과 융합된 문제입니다. 니은. 반응 후 수용액에는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다. 맞았죠?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응 후에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페놀프탈렌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았어요. 디귿. 리튬 대신에 나트륨으로 실험해도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나트륨 또한 알칼리 금속으로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내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디귿도 맞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다음은 학생 A가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탐구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일족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가설 기억되어 있고 탐구 과정을 보면 물과 리튬, 나트륨, 칼륨을 반응시켜서 물과의 반응성을 살펴보고 나 과정을 보면 페놀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림으로써 수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인지를 확인을 해본 겁니다. 탐구 결과를 보니까 수용액이 모두 붉은색으로 변한 것으로 보아 리튬, 나트륨, 칼륨 조각을 넣어 반응시켜 나온 수용액은 염기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학생 A의 결론이 타당할 때 기억 보기 볼게요. 기억, 리튬, 나트륨, 칼륨을 각각 물과 반응시킨 수용액은 염기성이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가설 기억이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탐구 과정으로 리튬, 나트륨, 칼륨을 물에 녹여서 페놀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려서 색 반응을 봤다는 얘기는 그 금속들을 녹인 수용액이 염기성인지가 궁금했다는 이야기고 탐구 결과 모두 붉은색으로 변했고 가설은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리튬, 나트륨, 칼륨을 각각 물과 반응시킨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라는 가설을 기억으로 세웠었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습니다. 니은. 가에서 금속은 산화된다. 맞았죠? 각각의 알칼리 금속들은 물과 반응해서 양이온이 되고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과정에서 전자를 잃고 어떤 화학 반응에서 전자를 잃는 것을 우리는 산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에서 금속은 산화된 것이 맞습니다.
디귿. 가 과정 후 각 수용액에는 모두 같은 음이온이 들어있다. 가 과정 후 각 수용액에는 모두 OH- 즉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게 돼요. 1족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그 수용액을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알칼리 금속을 대문자 M으로 공통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2M 더하기 2H2O는 반응해서 2MOH 즉 수산화 칼륨,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리튬과 같은 이온들이 녹아있는 상태가 되고 플러스 수소기체 H2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모든 알칼리 금속들이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 이온이라는 공통의 음이온을 내기 때문에 디귿도 맞습니다. 또한 이 수산화 이온으로 인해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페노프탈레인과 반응해서 용액을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은 원소 ABCD에 대한 자료이다. 주기율표에서 기역부터 리을은 A부터 D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ABCD를 매치하면 되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A와 B는 금속 원소라고 했어요. 주기율표상에서 금속 원소는 주로 왼쪽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역과 디귿이 A, B 중에 하나겠구나 생각해서 A, B 이렇게 작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B와 C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9이다. 자, 원자과 전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수를 원자과 전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를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족 번호의 1의 자리 수를 세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1족은 원자과 전자가 1, 2족은 2, 13족은 3, 그 다음에 4, 5, 6, 7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8족 같은 경우에는 전자 껍질에 2개, 8개, 8개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0이죠. B와 C의 원자과 전자 수의 합이 9라고 했을 때 가능한 조합은 원자과 전자가 2, 7 이렇게 되어 있으면 2 더하기 7 해서 9 해서 가능하고 이 문제에서는 13, 14, 15족에 해당하는 기호는 없기 때문에 2랑 7만 되겠네요. 원자과 전자 2에 해당하는 것은 2족이고 7에 해당하는 것은 17족이기 때문에 B 또는 C가 2족 또는 17족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까 B가 금속 원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위치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B는 2족이 될 것이고 그럼 저절로 C는 17족이 되겠네요. 그러면 남은 것을 차례대로 넣어보면 디귿이 B니까 기역은 A일 것이고 리을이 C니까 16족에 해당하는 니은은 D겠죠. 그래서 기역부터 순서대로 쓰면은 A, D, B, C. 정답은 2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호를 4개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 잘 풀어놓고 마지막에 기호 맞추는 걸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다음은 원소 WXYG에 대한 자료이다. WXYG는 주기율표에서 각각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주기율표를 보니까 1쪽에 기역, 디귿 배치되어 있고 17쪽에 니은, 리을 배치되어 있네요. 자, 조건을 보면 원자 번호는 W는 X보다 크다. 제시되어 있는 주기율표에서는 기역에 해당하는 원소가 원자 번호가 가장 작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원자 번호가 하나씩 커지고 18쪽 3주기에 해당하는 리을의 오른쪽에 있는 원소가 가장 원자 번호가 크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안에서는 기역이 가장 원자 번호가 작고 리을이 가장 원자 번호가 큽니다. 그 다음에 W와 Y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 얘기는 동족 원소라는 뜻이에요. 즉 같은 족에 속해 있다. W와 Y는 1족일지 17족일지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같은 족에 즉 같은 세로줄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조건입니다. 마지막 원자과 전자수는 G가 Y보다 크다.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기율표상에서는 족번호의 1의 자리가 원자과 전자수라고 했죠. 그래서 G가 Y보다 크다는 얘기는 제시된 것이 1족이랑 17족밖에 없기 때문에 G가 17족에 해당하고 Y가 1족에 해당한다라는 단서를 준 것이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G는 17족에 해당하니까 Y는 1족에 해당하죠. 그런데 Y와 W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W도 1족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남은 X는 17족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매치시킬 수 있습니다. 원자 번호는 W가 X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기역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원자 번호가 가장 작잖아요. 그래서 W는 기역일 수가 없습니다. W는 디귿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W보다 원자 번호가 앞번호이면서 17족에 해당하는 니은이 X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은 리을은 G가 되고 기역은 Y가 되는 거네요. 보기 볼게요. 기역. 니은은 X이다. 맞았죠?
니은. Y는 비금속 원소이다. 틀렸죠? 비금속 원소는 주로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에 존재합니다. Y는 기역에 해당하잖아요. 왼쪽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리튬이 되겠죠? 디귿. W와 G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W와 G를 보면 둘 다 3주기 원소에 속하는 것을 구해냈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다음은 원자 가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 나는 각각 원소 A부터 F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주어진 주기율표를 보면 1족부터 시작해서 18족 나와 있고 주기는 1, 2, 3주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단서로는 가와 나의 원자과 전자 수의 합은 8이라고 했습니다. 원자과 전자는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의 수로 주기율표 상에서는 족 번호의 1의 자리수로 원자과 전자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가와 나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8이 되기 위한 조합으로는 1 더하기 7, 2 더하기 6, 3 더하기 5가 있어요. 그 얘기는 1족 17족, 2족 16족, 3족 15족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4족 같은 경우는 기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4 더하기 4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서를 보면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고 했어요. 전자 껍질의 수는 주기율표상에서 무엇에 의해 대변될 수 있다고 했냐면 주기가 전자 껍질의 수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1주기는 껍질이 하나고 2주기는 전자 껍질이 2개, 3주기는 전자 껍질이 3개입니다. 그래서 나가 가보다 전자 껍질 수가 많다는 얘기는 나가 가보다 주기율표상의 아래쪽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번호의 수도 나가 가보다 크겠죠. 더 아래줄에 있으니까요. 세 번째 단서를 보면 가와 나의 양성자 수의 차는 5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를 매겼다고 했고요. 제시되어 있는 주기율표 상에서 1족 1주기에 해당하는 A가 원자 번호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18족 1주기에 해당하는 게 2번, 그리고 가로로 쭉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매겨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호에 해당하는 것만 확인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 나 순서대로 가능한 조합을 생각을 해보면요. 가가 1일 때 1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의 합이 8인 17쪽에 D, 즉 9가 나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1과 9의 차는 8입니다. 1과 9의 차는 8이라서 안 되고요. 두 번째 가능한 거는 가를 8번이라고 한다면 8번은 16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는 2쪽에 있는 12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8과 12의 차는 4기 때문에 양성자 수의 차, 즉 원자 번호의 차가 5보다 작아서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가는 C가 되고요. 나는 2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 다른 조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만약에 가가 7번이라고 해본다면 15족이기 때문에 나는 13족에 해당하는 13이어야 돼요. 그러면 7과 13의 차이는 6이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구나. WXYG의 원자과 전자수 A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B의 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 4개의 원소는 리튬, 플루오린, 나트륨, 염소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기율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어떤 원소가 속해 있는 족 번호의 1의 자리수를 보면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수를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원소가 어느 주기에 속하는지를 알면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를 알아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주기는 전자 껍질을 대변할 수 있고 족번호의 1의 자리수는 원자과 전자수를 대변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각각의 원자들이 몇 족, 몇 주기에 속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 알고 있듯이 리튬이랑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으로 1족에 해당하죠. 그리고 플루오린이랑 염소는 17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리튬과 나트륨의 원자과 전자수는 1이기 때문에 리튬의 A는 1이고 나트륨의 A도 1이에요. 플루오린과 염소는 17쪽에 속하기 때문에 플루오린의 A는 즉 원자과 전자는 7이고 염소의 A 즉 원자과 전자도 7이겠네요. 그 다음에 B를 살펴보면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알고 있으면 좋다고 했는데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써보면 리튬과 플루오린은 2주기에 해당하고 나트륨과 염소는 3주기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리튬과 플루오린의 B는 2고 나트륨과 염소의 B는 3이에요. 자, 이렇게 각 원소의 A와 B를 다 구해냈을 때 그 둘의 차이가 각각 1, 2, 4, 5가 되는 조합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A, B의 차가 5인 것부터 본다면요. A, B의 차가 5가 나오기 위해서 가능한 것은 플루오린밖에 없기 때문에 G는 플루오린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와 B의 차가 4인 거를 찾아보면요. A가 7이고 B가 3인 염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Y는 염소. A와 B의 차가 2인 X는 나트륨에 해당할 것이고요. A와 B의 차가 1인 리튬은 W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X, W, Y, G를 각각의 원소들의 원자과 전자수 A와 전자껍질수 B를 족번호의 1의 자리 수와 주기를 통해서 알아낸 다음에 매치를 시켰어요.
보기를 볼게요. W는 나트륨이다. 틀렸죠? W는 리튬이었어요. 니은 Y와 G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Y는 염소이고요. G는 플루오린인데 둘 다 17족 동족 원소잖아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인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X와 Y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이 얘기는 같은 주기에 속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X 나트륨과 Y 염소는 둘 다 3주기에 해당하는 원소로서 전자 껍질 수가 3개로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 그림은 A의 일가 양이온과 B의 일가 음이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18족을 제외한 다른 족의 원자들은 18족처럼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공유합니다. 그래서 A의 일가 양이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전하를 띠는 전자를 하나 잃고 18족처럼 안정해졌다는 얘기고요. B의 일가 음이온이라는 것은 전자를 하나 얻어서 18족처럼 안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시된 전자 배치를 보니까 중간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10개예요. 그 얘기는 A 원자는 전자를 1개 잃고 전자가 10개가 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원자였을 때는 전자가 11개였을 것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전자가 10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인 B 원자였을 때는 전자가 9개라는 거죠. 원자 상태일 때는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와 양성자의 개수가 같고 양성자의 개수는 즉 원자 번호이기 때문에 A는 전자가 11개고 양성자가 11개, 원자 번호가 11번입니다. B는 전자가 9개고 양성자가 9개고 원자 번호는 9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A 원자가 B 원자보다 큰 값만을 고르라고 했어요. 기억, 원자 번호. A가 원자 번호가 11이고 B가 9이기 때문에 기억은 A가 더 크네요. 니은 원자과 전자수. A는 전자 하나를 잃어서 8족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이고 B는 전자 하나를 채우면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7이었겠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B가 더 크기 때문에 니은은 해당하지 않네요.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 A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11개잖아요. 그래서 전자 배치 규칙에 따라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1개 채워져 있는 것이 A 원자의 상태였을 것이고요. B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가 9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7개가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수는 A가 3개, B가 2개이기 때문에 A 원자가 B 원자보다 더 크네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그림은 전자수가 같은 A의 일가 양이온과 B의 이가 음이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니까 전자가 10개가 나와 있죠. A 원자가 전자 1개를 잃고 전자 10개가 되면서 18족과 같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A는 원자 상태일 때 전자를 11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B의 이가 음이온도 마찬가지예요. B 원자가 전자를 2개 얻어서 10개를 만들면서 안정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원자 상태일 때는 전자가 8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 원자는 전자가 11개고 양성자도 11개고 양성자가 11개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도 1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B 원자는 전자가 8개고 양성자도 8개고 원자 번호는 8번이 되는 거죠. 기억, A는 17족 원소이다. 아닙니다. A는 전자를 1개 잃고 18족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었죠. 그 얘기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란 뜻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하나란 얘기는 원자과 전자는 족 번호의 1의 자리수로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1이기 때문에 A는 1족 원소가 되겠죠. 니은 B는 비금속 원소이다. 주기율표상에서 비금속 원소는 주로 오른쪽에 있었고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들이 비금속 원소들이었어요. 디귿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같은 주기인지 아닌지는 전자 껍질의 개수를 세보면 되는데 A는 원자일 경우에는 전자가 11개로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그리고 남은 하나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A는 전자 껍질을 3개 가지고 있고 B는 원자 상태일 때는 전자가 8개로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6개예요. 그래서 전자 껍질을 2개만 가지고 있어서 2주기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A와 B는 다른 주기 원소이므로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2번.